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그래, 그게 내 모습이야 어쩔래? 좀 건방지고 도발적으로 들리는 선언 같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상처 주변으로는 누구의 접근도 불허하면서 상처를 감추고 부인하기 위한 거짓 선언이 아닐 때 의미가 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만큼 강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 이제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방고우 영혼의 편지에 실려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방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우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라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버린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어떤 일이든 한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테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은 의존을 왜 나쁘다고 생각할까? 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즉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다. 도움을 구할 때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그러나 리더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빨리 처리해줄 뛰어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리더가 모든 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독립과 고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독립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다. 물론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 애썼는데도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는 빨리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미쳐보지 못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내가 진정 원하는 성공과 발전에 한 발 가까워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혼자라고 느끼지만 실은 혼자가 아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분명 있다.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고 나면 당신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을 테고 나중에 누군가가 어깨를 빌려달라고 하면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 일이다. 어설픈 용서는 서로를 망칠 뿐이다. 상처가 너무 깊어 상대를 용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들 용서를 하면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분노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용서란 떠나보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용서는 상처를 없었던 일처럼 덮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몰두했던 내 소중한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행위이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데 내 귀중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관심을 끔으로써 그와 상관없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분노와 증오로 요동치지 않고 고요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생의 불가사의하고 불합리한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려하되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독일의 관계 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을 그어서 더 발전하는 관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과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 슬픔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의 곳곳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해버리면 결국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허구의 이미지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을 통한 치유 과정에서도 환자들은 이제껏 살면서 쫓기듯 추구해왔던 그들의 허상과 직면한 뒤 그네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슬퍼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고통과 슬픔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좌절을 극복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슬픔은 이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흘러가게 해야 할 삶의 조건 중 하나인 셈이다. 슬픔은 계속 머물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비가 온 뒤 하늘이 더 맑고 세상이 투명해지듯 슬픔을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혹은 그 어떤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현대사회를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배울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들어오는 자극은 많은데 우리의 뇌가 그것을 소화해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많은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자극들이 순간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로 발전되려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과부하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미국 서북부에 있는 한 별장에 머무르면서 일주일씩 생각 주간을 가진다. 회사 직원은 물론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사절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요한 사업 구상은 모두 이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잘 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쉬는 것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휴식을 하는 대신 좀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할 뿐더러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아니,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면 가끔씩 일부러라도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친 뇌가 생기를 되찾고 생각이 모처럼 자유롭게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면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 지쳐있는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게 된다.
굳어버린 생각의 촉새에서 풀려나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 시도해 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 좀 더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득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말이다. 내가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다. 좋은 배우자의 조건. 결혼 생활은 힘든 게 당연하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며 힘든 건 없을 거라는 환상부터 버리는 게 맞다.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회 법칙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존 티어니에 따르면 나쁜 경험 1개를 극복하려면 좋은 경험 4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보통 좋은 일은 쉬이 잊어버리지만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라.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절에 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 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배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지 일주일 만에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고 2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세계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앨런 랭어 교수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우리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 실험군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사망률은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